자, 그 다음에는 트랜스퍼 러닝의 그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파인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두 번째 방법 관련해서 뭐 전반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를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인데,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형만 변환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과 거의 동일한데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일부 또는 전체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방법의 이름이 파인 튜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 모형의 일부를 사용을 하지만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변수의 값을 false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 변수가 무엇이냐면, 그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각 층마다 어떠한 변수를 갖고 있냐면 trainabl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이 true인 경우에는 새롭게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변수의 값이 false인 경우에는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고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계산이 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형만 변환을 시키고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각 층에 대한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다 false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이 변수의 기본 값은 다 true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false로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새롭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 코드 중에서 그 모델 메이커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를 사용하고 거기에 새로운 층을 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바디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있어요.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모델로 그 탑층이 제거가 된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베이스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알겠나요? 이 파라미터, 이 변수의 기본적인 값은 무엇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본 값은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true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새롭게 학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방법에서는 사전학습 모형의 그 모형의 형태만 변화를 시키는 거지, 그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을 다 이런 식으로 false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layers라고 하는 변수에 저희가 슬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모든 레이어들을 다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레이어가 갖고 있는 trainabl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명시적으로 다 false로 변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파인 튜닝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 층에 대한 이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무엇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true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랑 세 번째 방법인 파인 튜닝하고의 차이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도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을 하는데, 사전학습 모형 전체를 다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층들을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일부를 우리가 준비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은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할 때는 각각의 레이어가 갖고 있는 이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값이 true이기 때문에 학습을 새롭게 하지 않는, 새로 학습을 하지 않고자 하는 레이어가 갖고 있는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만 false로 바꿔주면 되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 튜닝 방법을 여러분들 사용을 할 때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얘도 두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모형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레이어들을 제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되냐면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층들 중에서 어떠한 층의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보통은 어떠한 층들에 대한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하게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층에 가까운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끔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어디에 가까운 층들의 파라미터를 먼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그 층들 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층들 중에서 어떠한 층들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 되냐면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출력층으로부터 몇 개의 층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층들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준비한 학습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하고 사전 학습 모형이 적용이 된 원래 태스크하고의 유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더 많은 층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새롭게 하게 되냐면 혹은 할 수가 있냐면 학습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아니면 태스크의 유사도가 더 적은 경우에 더 많은 층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해야 됩니다. 학습 데이터가 많으니까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그리고 태스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하고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되었던 원래의 태스크하고 유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해야지 그 파라미터들이 여러분들 태스크에 맞게끔 적당한 값으로 새롭게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학습이 된 파라미터의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한 모형의 성능이 좋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하고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됐던 원래 태스크하고의 유사도가 크면 클수록 파라미터를 조금만 새롭게 학습을 해도 모형의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설명을 했던 방법인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언제 사용할 수 있다고요? 태스크가 거의 동일한 경우에 혹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변형이나 아니면 파라미터의 학습 없이 사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인 튜닝을 할 때도 파인 튜닝을 하기 때문에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몇 개의 층에 대한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층들의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때 유사도가 큰 경우에, 무엇의 유사도가? 태스크의 유사도가 큰 경우에는 조금만 학습을 새롭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모델 메이커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바디에 들어있는 일부의 내용이 되는데 아까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없었죠. 여기를 없애고 모든 레이어의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을 false로 바꿨어요. 즉 모든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전체 레이어들 중에서 즉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학습 모형에 들어있는 레이어죠. 그 전체 레이어들 중에서 어떠한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들만 학습을 하지 않냐면 입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부터 어디까지? 끝에서 두 개를 뺀 끝에서 두 개는 뺀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앞에 있는 애들에 대한 이 트레이너블 변수만 false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레이어에 대한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이 true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개의 층에 대한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이 기본 값인 true로 남아있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부터 예, 마지막에서 세 번째까지 층에 대한 파라미터는 학습을 하지 않고 반면에 마지막에 존재하는 두 개의 층에 대한 파라미터는 새롭게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두 번째 방법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그래서 해당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L Transfer Learning Fine Tuning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안에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다 안 할 거고 바뀐 부분이 뭐만 있다고요? 이 부분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트랜스퍼 러닝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모델 메이커라고 하는 펑션의 바디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학습 모형에 존재하는 모든 레이어들의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false로 지정을 함으로써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모두 다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명시를 한 거고 여기서는 예, 마지막 두 개의 층에 대한 트레이너블 변수를 뺀 나머지 층에 대한 트레이너블 변수만 폴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폴스로 지정이 된 층들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들만 새롭게 학습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 true로 남아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하고 이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됐던 태스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값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층,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더 많은 층에 대한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층들 중에서 마지막을 기준으로 5개의 층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파인 튜닝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미지 분류에 대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많이 쓴다고요? 사전학습 모형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트랜스퍼 러닝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파인 튜닝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긴 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첫 번째 방법,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추가를 해서 분류 작업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하진 않지만 모형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인 그 방법들을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분을 잘 해놓고 각각의 방법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어떠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잘 해놓기를 부탁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이미지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정답 데이터 혹은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도 1000장을 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결과는 나와요. 음? 이미지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같은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겠죠.